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자원봉사 문화를 만들고 있는 한국자원봉사 문화의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늘상 포럼이나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꼭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오늘 뭐 사람 몇 명 왔어요. 네, 그리고 사진 잘 나왔나요? 뭐 오늘은 영상일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꼭 확인합니다. 사실 끝나고 나서. 그런데 오늘은 뭐 요 포럼이나 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나면 이제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이 화면에 사진에 몇 명이 있는가 이걸 갖고 성공의 여부를 좀 확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 포럼 끝나고 좀 다른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많이 왔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그 자무의 의미와 가치가 잘 전달됐나? 예,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후로 이 시간을 같이 보낸 이후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나? 예, 그리고 이 포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투자와 투여로 이어질까? 이런 고민을 저희가 이번 포럼은 좀 끝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제는 이 질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자아모사에 관련된 가치와 변화와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그 메인 발제에서 조철미 박사님께서 세계 콜택션 인사이트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인정받고 지원받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가 아니고요. 사실 자원봉사의 미래를 위한 가치 변화 투자라는 세 가지 관점의 콜투액션 질문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관점의 질문은 첫 번째, 우리가 옹호해야 될 가치는 자원봉사의 가치는 무엇인가? 두 번째, 자원봉사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가? 세 번째, 그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사실 시작한 것의 답변입니다. UNV와 아이아베에서는 등 국제 자원봉사계에서는요, 이 가치 변화 투자에 대한 질문을 전 세계 자원봉사 관계자들에게 던졌고 그 응답으로 도출된 콜투 액션, 그 글로벌 차원의 행동 촉구의 핵심이 인정, 지원, 보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자원봉사자를 지키기 위한 이 선언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의 시선이 자칫 그 일종의 글로벌 차원의 평준화된 가이드라인에 머물게 될까 우려도 됩니다. 인정지원 보호는 우리 현장에서 사실 자원봉사자의 권리이자 가이드라인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적 조건이지 예를 들어 회사로 치자면 직원이 가슴 뛰며 출근하게 만드는 그런 비전은 조직적 비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자원봉사의 기본권은 자원봉사의 비전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전히 우리 현장에서 좀 더 한국 상황에 맞게 가치 변화 투자라는 관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심도 깊게 나누고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어떤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예, 오늘 저는 한국의 데이터와 현장의 인식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읽고 우리 현장의 실행 과제로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편하려고 좀 써왔습니다. 예, 그래서 작업한 자료대로 좀 이제 읽더라도 현장감이 조금 다소 떨어지더라도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한국의 데이터는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센터에서 발간한 그 자원봉사 내셔널 리포트에 따르면요, 2025년 자원봉사 참여율은 14.4%로 코로나 시기 저점 이후 회복이 시작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1년 내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향은 25.5%로 대폭 낮아졌고요. 그리고 반대로 짧고 유연하게 참여하고 싶다는 마이크로형 자원봉사의 의향은 69.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율만 보면 일부 회복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보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참여율은 회복되고 있지만 앞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은 왜 줄고 있지? 또 새로운 참여자를 초대하기 위해서 70%에 육박하는 마이크로형 봉사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현장은 실제로 마련되고 있나? 그렇다면 이 파편화된 참여를 모아서 변화의 임팩트로 전환할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는가? 따라서 한국의 지금 자원봉사는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참여율 회복 국면이 아니라 자원봉사의 판을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구조의 재평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지금 저희가 이제 봉사자 조끼를 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쓰는 예산을 그 쪼개서라도 새로운 참여 구조를 기획할 전문가에게 투자하고 이 파편화된 참여 에너지를 사회적 임팩트로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한 플랫폼의 설계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조금 더 참여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8.2%였던 참여율은 2021년 8.4%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에 14.4%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건 참여 의향인데요. 전체 참여 의향은 2015년 37.3%, 2025년 25.5%로 2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특히 10대 참여 의향은 71%에서 43%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10대와 20대는 말합니다. 자원봉사의 참여 동기는 의무와 희생보다는 나의 성장과 재미가 첫 번째라고 말이죠. 이것이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의 입구부터 출구까지의 전 경험을 보다 촘촘하게 재설계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국의 자원봉사는 단순히 참여의 양을 회복하는 단계가 아니기에 미래의 자원봉사를 위한 이들이 참여할 재설계가 활성화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식은 데이터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현장도 이미 이 전환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 콜투액션 워크숍에 참여한 자원봉사 현장의 리더들의 설문과 토론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의 가치 용어에 대한 설문 1순위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사회에 알리는 것, 그리고 자원봉사의 영향력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자원봉사에 의미 있는 자원봉사에 같이 참여하세요 라고 하는 캠페인이 아니고요. 변화 이론을 통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자와 수혜자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해서 데이터와 스토리로 만들어 소셜미디어로 확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자원봉사로 변화를 창출하기 위한 1순위 역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 자원봉사계의 전문성과 효과적인 프로그램 관리력을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는 자원봉사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자원봉사의 관리 모집 인정 등 환경적 제방 조건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즉 한국의 자원봉사 현장의 리더들은 이미 자원봉사의 미래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알리고 참여와 변화를 설계하는 자원봉사의 전문성에 투자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5가지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요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벤트에서 일상으로의 전환입니다. 참여해야 되는 의무나 어떤 프로그램적인 행사가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 시민 행동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단순 활동에서 전문성으로의 전환입니다. 취미나 역량, 기술 역량, 직업적 전문성을 발휘하는 참여가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환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간에서 주제로의 변환입니다. 이제 자원봉사는 봉사 시간보다 사회 문제와 관심사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넷째, 참여에서 임팩트로입니다. 몇 명이 참여한 활동인가 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섯째, 행정관리에서 플랫폼으로입니다. 센터는 이제 지역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의 흐름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시간과 사람을 모으는 방식으로만은 이제 충분하지 않다. 이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요. 앞으로 자원봉사는 시민의 관심과 역량을 사회 문제와 유연하게 연결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 변화로 설명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참여의 의미, 방식, 참여 이후의 변화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네, VCI 프레임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자원봉사계가 질문으로 제시한 이 VCI 3가지 가치, 변화,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3개의 단어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자원봉사의 의미를 다시 말하는 것이고요. 변화, 참여 경험을 사회적 임팩트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 자원봉사 생태계와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치는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변화는 투자의 근거가 되며 투자는 다시 더 좋은 참여와 더 깊은 임팩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봉사의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밸류 가치입니다. 자원봉사의 가치를 다시 말해야 됩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자원봉사는 여전히 따뜻한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자원봉사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뿌듯함, 따뜻함,
행복감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이었는데요. 이거 물론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자원봉사가 따뜻한 경험으로 기억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자원봉사는 아직도 좋은 일, 돕는 일의 이미지에 강하게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 직면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회 문제 발견하고 공동체 회복력을 높이는 실천적인 공적 자산으로서 자원봉사의 가치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가,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의 참여 이유에서도요, 단체 활동이 에 대한 동참이나 남을 돕는 행복은 중요한 참여의 동기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한국의 자원봉사가 아직 사회 문제 해결보다 조직적인 동원과 선의의 프레임에 많이 기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자원봉사는 얼마나 착한 일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변화와 관계를 만들어내는가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치에 대한 행동 촉구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의 가치를 좋은 마음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적 실천을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는 정책과 재정안에서 사회 문제 해결의 힘으로 인정받고 기업사회공헌이라든가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들도 이런 가치, 전략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생명사랑 자원봉사 성과 측정이라든가 중앙센터의 VESG 성과 측정과 같은 이런 접근들이 이런 가치의 증명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처럼 진행되는 행사성 프로그램이 아닌 비공식적인 자원봉사의 일상적 가치도 함께 설명되고 확산되어야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변화입니다. 참여 경험을 사회적 임팩트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오랫동안 참여 인원, 봉사 시간, 활동 횟수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 숫자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핵심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몇 명이 몇 시간 활동했는가에서 참여 이후 개인과 지역사회는 무엇이 남았는가? 로 말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그 개인적 사회적 변화인식 조사까지 같이 보면요. 자원봉사의 미참여자도 자원봉사의 어떤 변화와 어떤 사회적 변화, 개인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훨씬 높게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미참여보다는 자원봉사 참여자,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자보다는 자원봉사의 고관여자인 자원봉사 관리자분들이 이런 의미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이 변화에 대해서 더 많이 높게 의견을 주신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의 눈에는 더 많은 임팩트가 관찰된다는 것인데요. 이 데이터는 자원봉사란 개인의 경험이 현장과 관계를 바꾸고 이 변화가 공동체로 확장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자원봉사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우리 자원봉사계에서 먼저 더 많이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일례로 저희 한국자원봉사 문화에서도 기업 임직원들이 이제 일반적 봉사를 넘어서 마케팅이나 IT, 뭐 인사 노무 등 자신의 직무 기술을 비영리 단체에 이렇게 기부하는 프로보노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후 성과 증명을 위해서 연구까지 저희가 이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 착한 마음과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함으로써 느끼는 프로보노의 자기 효능감은 활동 전보다 활동 이후에 18배가 정확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프로보노의 활동은 개인의 효능감을 대폭 높이는 변화를 만드는 활동이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알리고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물론 전문성이 투여되는 문제 해결도 투여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렇다면 자원봉사는 어떤 사회 문제하고 또 연결돼야 될까요? 향후 참여 의향자가 관심 있는 사회 문제로는 정신건강, 빈곤, 경제난, 교육, 사회안전망, 또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AI한테도 한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AI조차도 단절과 고립이 가장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원봉사는 이제 고립이라든가 이런 정신건강과 같은 복합적인 사회 문제와도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가 만능 해결책이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고립과 단절을 예방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고 공동체의 회복을 이끄는 시민적 실천의 인프라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제도와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는 그 사이의 그 관계망을 우리 자원봉사가 촘촘히 채워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변화에 대한 행동 조건은 이겁니다. 자원봉사의 참여와 결과를 시간과 사진으로 남기지 말고 이제 이러한 사회 문제 예방과 회복의 흐름을 만들어낸 사회적 성과와 임팩트로 해석해내야 한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록을 넘어 해석하는 힘입니다.
네, 누가 참여했는가, 얼마나 참여했는가, 참여자가 뭘 경험했는가, 지역사회는 어떤 관계가 남았는가, 지역사회에 어떤 예방과 회복의 흐름이 생겼는가, 이제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실내로 교통안전 인식 캠페인을 사례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대에도 사진에서 보시면 2020년대에도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펼쳐지고 있는 교통안전 캠페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 활동을 누가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참여자의 경험과 지역사회에 남는 관계와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변화를 중심으로 설계된 프로젝트의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실제 현장에 목표한 변화 자체가 있었는지, 또한 시민의 인식과 태도와 행동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었는지, 그것이 한눈에 보이는 사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처럼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획으로 설계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세 번째. 투자입니다. 자원봉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사람을 연결하고 활동을 설계하고 교육하고 위험을 예방하고 성과를 해석하고 협력 구조를 조정하는 투자를 에너지의 투자를 해야 하죠. 네, 자 한국의 데이터도 이런 투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데요.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가 50% 정도 나타났고 가능한 시간대 활동 부재도 중요한 장벽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마이크로형 봉사 의향은 높게 나타났죠. 그래서 핵심은 관심의 부족이 아니라 설계에 대한 투자 부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있지만 참여할 수 있게 설계된 유연한 활동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설계에 투자하지 않으면 시민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투자는 단순히 예산을 더 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투자는 참여의 장벽을 낮추는 설계에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짧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 가볍게 진입할 수 있는 방식, 생활권에서 가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과 온라인과 디지털을 활용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기부 셔틀 사례입니다. 기부 셔틀은 단순한 봉사 버스 운행이 아닙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누구 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시민들을 위해서 참여 전 과정을 굉장히 세심하게 설계한 참여 인프라에 대한 투자였는데요. 시민의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의 불편함을 서틀이라는 수단으로 해결하고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견 보호라든가 환경 보호, 사회적 기업 등 명확한 테마를 큐레이션해서 내가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또 누구나 쓰고 있는 우리 핸드폰에다 깔려있는 카카오티라는 일상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예약하고 참여를 인증하게 하고 자원봉사의 진입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이처럼 70%에 달하는 짧고 유연하게 참여하는 방식, 생활권에서 가볍게 진입하는 방식, 그리고 디지털을 활용해 경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설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이크로 자원모사 의향이 한 70%, 1020 세대의 재미와 성장이란 키워드,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데요. 단순히 버스 한 대를 움직이는 예산이 아니라 이 카카오티에 노출된 수만 명의 시민이 봉사가 이렇게 쉽네, 흥미롭네,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느끼게 만드는 그 접근의 경험의 가치에 투자한 사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제 온라인 챌린지 빅워크 커뮤니티 매핑 사례들도 저는 같은 맥을 같이 하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사람, 플랫폼, 데이터, 협력 구조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원봉사 단체인 포인트 오브 라이트라는 촛불 재단이 있는데요. 2025년도에 프롬 나이스 투 레스서리라는 그 2016년부터 2015년까지의 미국 주요 재단 공익기금, 이제 NGO의 기부금 중 자원봉사의 모집 훈련 배치 등의 참여 기반 지원되는 그 예산 비율을 따져봤더니 0.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치는 자원봉사가 좋은 일로서 소비되기는 했지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의 투자는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고요. 저희 한국자원봉사문회 역시 기업과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만 해당 활동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받기는 해도 저희 기관의 전문성이라든가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 참여 기반을 만들기 위한 외부의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사업의 성과 측정 연구에 대한 투자도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자, 자원봉사에 대한 투자는 봉사 활동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 사회적 회복력과 공동체 신뢰의 이 전반적인 인프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성에 투자해야 합니다. 임팩트를 만들려면 임팩트를 만든 사람에게 투자해야죠. 또 마이크로 온라인 스킬 기반의 유연한 참여 기회에 투자해야 합니다. 임팩트를 측정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이터 역량에 투자해야 합니다. 기업의 기술, 인재, 자원과 시민사회 현장을 연결하는 협력 구조에 투자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투자에 대한 행동 촉구는 이겁니다. 전문성, 유연한 참여 기반, 임팩트, 그리고 협력 구조 등 자원봉사 생태계에 전반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가치 변화, 투자라는 여정이 혹시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치 변화 투자 인정지원 보호를 서로 다른 주장처럼 나눠볼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가치 변화 투자는 자원봉사계가 가야 될 전략적 질문이자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정지원 보호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기본 조건과도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의 건강한 자원봉사 생태계를 지탱하는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보호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 조건이라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가 선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현장에서도 감정노동, 차별, 배제, 위험, 소진, 책임 전가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보호는 통제나 규제가 아닌 좋은 자원봉사의 품질의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전환은 제도의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 기본법으로 자원봉사 기본법으로 전환이 본격화됐죠. 이제 이 변화는 법 이름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았고요. 활동 중심의 시각에서 자원봉사 생태계로 전환하고 있고 국민 중심에서 개인 주체로 확대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단순 관리에서 전문성 있는 관리자 양성으로 기업 중심에서 해석 가능한 통계 관리 시스템으로 행정 중심에서 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은 방향은 열었지만 법만으로는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 변화에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작동할 새로운 언어와 기준, 협력 구조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운영 방식의 전환은 시작일 뿐이고 핵심은 지역 현장의 전문적 역량과 독립성, 책임성을 함께 키우는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의를 좀 실행으로 내리자면요, 실행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이제 자원봉사 센터, 특히 이제 경기도 센터와 시군 센터들이 있는데요. 경기도 하나의 지역 유형으로 묻기 어렵죠. 각 지역마다 각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준적 모델보다는 시군별 사회 문제를 잊고 참여하는 방식을 각자 다르게 설계하는 플랫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각 지역의 문제를 읽는 센터가 돼야 된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변화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둘째, 참여를 설계하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유연한 방식, 이것들을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변화를 임팩트로 설명하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 활동 결과를 실적이 아니라 데이터와 이야기로 해석해야 되고요. 참여 이후 지역 사이에 어떤 관계가 남는지, 어떤 예방과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정책과 자원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센터의 역할은 더 많은 봉사자를 현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임팩트를 현장에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전환은 어느 한 주체만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촉구로 이제 지어지는 것이 아닐 것 같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정부는 인정하고 판을 깔아줘야 됩니다. 네, 자원봉사를 국가의 핵심 사회 인프라로 공식화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업은 엔진이 되어서 연결해야 합니다. 기술, 인재, 자원을 시민사회 현장성과 연결해야 하고 임직원 봉사활동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자원과 시민사회 현장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협력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센터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문제를 읽고 참여를 설계하고 임팩트를 설명하는 플랫폼. 네, 시민사회는 열심히 설명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의 의미와 결과를 데이터와 이야기로 사회에 열심히 설명해야 되는데요. 시민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이 실천하는 힘인 자원봉사가 각 시민사회 단체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해석하고 소문내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은 참여해야 합니다. 자원봉사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판의 주인공이다라는 인식, 태도, 실천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네. 마무리를 하자면요. 세계의 콜투액션은 자원봉사의 미래를 가치변화 투자라는 관점에서 물었고 이 가치변화 투자가 지속되기 위해서 인정, 지원,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자원봉사 데이터는 참여 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근의 그 제도의 변화는 이 전환을 뒷받침할 새로운 기반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얼마나 더 많이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변화를 담아낼 최적의 설계는 무엇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과제는 참여의 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의미를 다시 세우고 그 참여가 사회적 임팩트로 이어지도록 전환적인 생태계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